청취자님 환영합니다. 오늘 심층 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취자님. 그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들 사이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치 있는 지식만을 딱 선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커리어를 쌓아가시면서 아니면 팀원들을 이끌면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어떤 생각 말씀이신가요? 우리가 지금 막 집중하고 있는 이 업무 스킬들이 과연 3년 뒤, 아니 당장 내년에도 유효할까? 이런 고민이요. 아, 그렇죠. 요즘 워낙 기술 발전이 빠르니까요. 네, 인공지능이 코딩도 하고 기획안 초안도 작성하고 심지어 데이터를 분석해서 결론까지 내는 시대잖아요. 이런 거대한 기술적 파도 속에서 직업이나 진로에 대한 우리의 기존 공식이 정말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가 이 시점에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할 미션이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하거든요. 오늘 다룰 자료는 아주 흥미로운 대학 교육의 사례 하나와 그 결과를 담은 한 권의 책입니다. 구체적으로 국민대학교 사례죠. 네, 맞습니다. 국민대학교의 인생설계와 진로라는 수업이 무려 50학기 연속 해설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세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고요. 그리고 이를 기념해서 출간된 신간 내 인생 이제 감잡았다에 담긴 핵심 통찰들입니다. 오늘 다룰 이 자료들을 살펴보면서요. 저는 이것이 단순한 한 대학의 성공적인 커리큘럼 홍보 그 이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보 그 이상이라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의 교양 수업이 50학기를 버텨냈다는 건 그저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화두는 모든 것이 자동화되고 심지어 지적 노동마저 AI로 대체되는 시대에 인간은 대체 어떻게 자신의 고유성을 발굴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거대한 실증적 데이터랩, 즉 거대한 실험실의 결과 보고서와 같기 때문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먼저 이 인생 설계와 진로, 줄여서 인설진이라고 불리는 이 수업이 세운 기록적인 수치들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숫자가 정말 압도적이더라고요. 그렇죠. 보도자료를 보면 이 수업이 2004년 2학기에 국내 대학 최초의 진로 전문 커리큘럼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로 무려 23년째 개설되고 있죠. 23년이면 정말 강산이 2번은 변했을 시간인데요. 맞아요. 이 기간 동안 배출한 수료생만 27,680명입니다. 단일 교양 과목으로는 국내 최장수이제 최다 수강생 기록이거든요. 와, 27,000명이요. 저는 이 27,000명이라는 숫자가 단순히 많다 이걸 넘어서서요. 지난 20여 년간 한국의 청년 세대가 어떤 커리어적인 불안을 안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방대한 표본 데이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이 커리큘럼이 도입된 2004년이라는 시기, 그리고 우리가 흔히 교육혁신의 선두주자라고 생각하는 세계적인 명문대학들의 행보를 비교해 볼 때 나타납니다. 명문대라면 아이비리그 같은 곳 말씀이시죠? 네, 우리는 보통 새로운 교육 트렌드나 혁신적인 교과목이 미국 아이비리그나 실리콘밸리 인근 명문대에서 시작되고 그게 몇 년 뒤에 한국으로 수입되는 구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선진국 모델을 많이 벤치마킹 하니까요. 그런데 인생 설계라는 카테고리 안에서는 그 공식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세계적인 명문인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가 이와 유사한 진로 설계 교과목을 정규로 도입한 게 2010년의 일입니다. 아, 2010년이요? 네.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는 그보다 훨씬 늦은 설마 더 늦었나요? 2017년에야 유사한 커리큘럼을 시작했죠. 와, 국민대학교의 2004년 시작과 비교해보면 스탠포드는 6년, 하버드는 무려 13년이나 늦었네요. 사실 스탠포드나 하버드 같은 곳이라면 취업시장 트렌드를 제일 먼저 읽고 학생들을 준비시켰을 것 같은데 왜 유독 인생설계라는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이렇게 늦었던 걸까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명문대일수록 기존의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공부도 잘하고 목표도 뚜렷하고. 그러니까 주어진 길을 훌륭하게 걸어가는 데는 익숙하지만 길이 없는 곳에서 자신의 길을 스스로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오히려 교육적 공백이 컸을 수 있습니다. 아, 정해진 트랙을 달리는 건 잘하지만 스스로 트랙을 까는 건 안 해봤다는 거군요. 전통적인 명문대들이 학문적 성취나 졸업생들의 화려한 첫 직장 타이틀에만 몰두하느라 정작 학생 개개인이 겪는 실존적인 방향 상실의 문제는
간과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한국의 대학 교육이 세계 최상위권 명문대보다 한 발 앞서서 학생들의 단순한 취업 스킬이 아닌 인생 설계 그 자체에 주목했다는 점은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고등교육의 목적이 단순 지식 전달에서 자아 탐색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걸 일찍 간파한 거죠. 게다가 이 수업은 단순히 2004년 모델을 지금까지 화석처럼 그대로 유지해온 게 아니라는 점이 눈에 띄더라고요. 보도자료를 보니까 이 수업 메인 교재로 사용되는 이용용 저자의 대학생 인생설계 워크북 시리즈가 무려 12차례나 개정되었다고 나옵니다. 12번 개정이면 거의 매년 혹은 2년에 한 번씩은 갈아엎었다는 뜻이네요. 네, 세상이 스마트폰의 등장부터 팬데믹 그리고 지금의 AI 시대까지 엄청나게 급변했잖아요. 그 변화 속도와 청년들의 새로운 고민에 말맞춰서 커리큘럼 내용이 12번이나 해체되고 재조립되었다는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12번의 개정이라는 건 시대의 거시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교실 안에서 2만 7천 명의 학생들과 직접 부딪히며 얻은 미시적인 피드백들이 아주 촘촘하게 반영되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책상 머리에서 만들어진 이론이 아니라는 거군요. 철저히 현장 중심의 실증적인 커리큘럼이라는 방증이죠. 이렇게 지속적으로 진화해 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국내 대학 진로 교육의 표준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50학기를 이어온 수업 안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커리큘럼을 들여다보니까 흥미롭게도 우리가 진로 수업하면 흔히 떠오르는 것들 있잖아요. 이력서 쓰는 법 같은 거요? 네, 이력서 작성법, 면접에서 시선 처리하는 법, 이런 기능적인 스킬 교육은 찾아볼 수 없더라고요. 대신 하나의 거대한 심리적 여행처럼 구성되어 있는데요. 요행이라고요? 크게 1부,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그리고 2부, 미래를 향해 떠나는 여행으로 나뉩니다. 1부에서는 자화상 그리기나 나 영상 만들기 같은 활동을 통해 자아를 깊이 탐색한다고 해요.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거군요. 네, 그리고 2부에서는 그 자아를 바탕으로 비전 카드, 명함, 역량 다면체의 인생 설계도를 만든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조금 의문이 들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요? 나 영상 만들기나 비전 카드 같은 것들은 직관적으로 딱 와닿는데 이 역량 다면체라는 단어는 좀 낯설게 들렸거든요. 이건 단순히 내 스펙을 한 줄 한 줄 나열하는 것과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역량 다면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이 수업의 핵심을 파악하는 열쇠이기도 하거든요. 보통 우리는 자신의 역량을 이력서라는 이차원적인 평면에 나열하잖아요. 맞아요. 학점 몇 점, 토익 몇 점, 인턴십 몇 회 이렇게 선형적으로 쭉 적어 내려가죠. 하지만 다면체는 3차원의 입체입니다. 인간의 역량은 단순히 숫자의 높고 낮음으로만 평가될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은 논리적 분석력은 평범하지만 갈등을 중재하고 팀 분위기를 이끄는 공감 능력이 비정상적으로 높을 수 있습니다. 아, 엑셀표로는 보이지 않는 능력들이네요. 네, 또 어떤 학생은 리더십은 좀 부족하지만 혼자서 며칠 밤을 새우며 문제를 파고드는 집요함이라는 면을 가지고 있죠. 역량 다면체를 만든다는 건 평면적인 스펙의 잣대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강점, 약점, 기질, 심지어 가치관까지 포함해 나라는 사람의 고유한 입체적 형태를 시각화하는 작업입니다. 내가 어떤 모형의 다면칠인지를 알아야 사회라는 거대한 퍼즐판에서 내가 정확히 어느 빈자리에 딱 들어맞을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겠네요. 1차원적인 스펙 줄 세우기가 아니라 3차원적인 나의 형태를 파악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것을 더 큰 맥락과 연결해보면요. 이 커리큘럼이 지향하는 교육 철학의 본질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어떤 철학인가요? 자료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수업의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설계하고 내가 주도한다. 이 문장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교육 패러다임의 완벽한 전환을 요구합니다. 과거의 대학 교육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겠네요? 네, 과거에는 교수가 강단에서 지식을 일방적으로 하다라고 학생은 그걸 수동적으로 필기하고 암기하는 방식이었잖아요. 하지만 인생이라는 과목에는 객관식 정답이 없습니다. 그렇죠. 1번부터 5번 중에 고를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에 이 수업은 일방적인 강의를 철저히 배제합니다. 학습자가 온전히 주도권을 지닌 체험, 그리고 학생 간 혹은 교수와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토의와 콘서트 형식의 교수법을 채택했죠. 지식을 주입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고민하고 부딪히며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학습 목표가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약간 딴지를 걸어보자면요. 내 인생은 내가 설계하고 주도한다.
자아를 찾는다. 이런 말은 듣기에는 참 이상적이고 아름다운데 막상 냉혹한 현실 앞에서는 조금 순진하게 들리지 않나요? 현실적인 취업의 벽 앞에서는 그럴 수 있죠. 당장 내일 모레 채용 공고가 뜨고 코딩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는 취준생 입장에서는 내면을 탐색할 시간에 당장 챗 GPT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나 최신 데이터 분석 툴을 하나라도 더 배우는 게 현실적인 생존 전략 아닐까, 이런 회의적인 시각도 분명히 존재할 텐데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당장 눈앞의 취업문만 본다면 기술적인 하드 스킬을 연마하는 게 더 빠른 길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커리어는 1, 2년짜리 단기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40년 이상의 장기 레이스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거군요. 네, 자료에 등장하는 실제 커리어 전환의 놀라운 사례들이 그 회의론에 대한 완벽한 반박을 제공해 주거든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거쳐 교수로 임용된 학생의 사례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면 누구나 선망하는 최고의 대기업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역량다면체와 가치관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기에 그 타이틀에 매몰되지 않은 거죠. 학자의 길로 과감히 피벗해서 더 큰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더 극적인 건 기악 연주자에서 악기 제작자로 진로를 전환한 사례예요. 아, 그 사례 진짜 인상적이었습니다. 평생 악기를 연주하는 예술가의 길만 보며 살아왔을 텐데 어떻게 제작자라는 약간 엔지니어 성격이 강한 직업으로 전환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자기 탐색이 실물 경제와 직업 시장에서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학생은 표면적으로는 음악이라는 분야에 있었지만 깊은 내면 탐색을 통해 자신이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보다 소리가 만들어지는 물리적 원리와 나무를 깎아 완벽한 공명을 만들어내는 그 메커니즘 자체에 더 깊은 흥미와 재능이 있다는 걸 깨달았을 겁니다. 진짜 나를 제대로 파악했네요. 만약 이런 딥다이브 과정 없이 그저 남들이 말하는 유망직종의 스킬만 쫓았다면 어땠을까요? 무대 위에서 평생 열등감에 시달리는 연주자로 남았거나 전혀 적성에 맞지 않는 이질적인 직업군으로 튕겨나가 방황했을지도 모릅니다. 즉, 나의 고유한 기질과 본질을 파악하는 건 낭만이 아니라 무의미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나만의 독점적인 틈새를 찾아내는 가장 냉철하고 실용적인 전략인 겁니다. 와, 청취자님 이쯤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팀을 이끌고 계시거나 혹은 이 AI 시대에 맞춰 새로운 커리어 피벗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죠. 여러분은 지금 당장 내년에 AI가 무료로 해낼 수 있는 기능적인 스킬 채우기에 급급하신가요? 아니면 나침반을 들고 나만의 독특한 서사와 본질을 파악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고 계신가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바로 이 50학기라는 기념비적인 이정표를 지나면서 22년의 노하우가 집약된 신간이 출간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책 제목부터가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쾌감을 주거든요. 제목이 내 인생 이제 감잡았다였죠. 네, 학지사에서 출간된 이 책 표지에는 My life, I've got it now 라는 아주 에너지틱한 문구가 적혀 있는데요. 제가 정말 주목한 건 이 책의 부제입니다. AI 시대 변화와 성장을 돕는 대학생 인생 수업. AI 시대를 명시했군요. 네, 이 책은 2004년부터 시작된 과거의 영광을 회고하는 기념비가 아니라 철저하게 다가올 미래, 그것도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는 AI 시대를 정주준하고 있습니다. 저자 라인업도 되게 흥미로워요. 어떤 분들이 참여하셨나요? 이 커리큘럼을 처음 기획한 이용용 전 교수를 필두로 지난 22년간 강단에서 학생들과 호흡해온 총 9명의 베테랑 멘토 교수진이 집필에 참여했습니다. 그분들의 끈적끈적한 현장 노하우뿐만 아니라 이 수업을 거쳐 방당한 사회인으로 자리 잡은 수료생들의 날 것 그대로의 후기까지 촘촘하게 담아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이 베테랑 교수진은 22년의 성과를 갈무리하는 이 시점에 굳이 AI 시대라는 거대한 담론을 책 전면에 내세웠을까요? 그러게요. 그냥 진로 수업 교재로 남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지금 전 세계 노동시장, 특히 화이트칼라 지식노동시장은 생성형 AI 등장으로 전례 없는 공포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모으고 번역하고 요약하고 심지어 논리적인 기획안을 작성하는 일들이 이제 인간의 전유물이 아니거든요. 진짜 챗 GPT가 순식간에 다 해주잖아요. 네. 이 책은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대학 교육과 청년들의 진로 준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특히 저는 대표 저자인 이유용 교수가 언론 인터뷰에서 남긴 통찰에 주목했습니다. 교수님은 이렇게 강조하셨죠. AI 시대가 도래하며 큰 혼란에 직면했지만 역설적으로 이럴 때일수록 나를 깊이 이해하는 인간 본연의 가치가 중요하다고요. 사실 언뜻 들으면 모순처럼 들려요. 기술이 극도로 발달해서 기계가 인간을 뛰어넘으려 하는 판국에 오히려 기술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가장 인간적이고 내면적인 나의 이해로 돌아가야 한다니요. 역설적이죠. 하지만 아까 말씀해주신 그 악기 제작자의 사례를 떠올려 보면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어떤 악기의 소리가 내 심장을 뛰게 하는지 이런 주관적인 경험과 판단은 절대 흉내낼 수 없으니까요.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AI의 본질을 생각해 보시죠. 인공지능은 인터넷에 존재하는 인류의 방대한 과거 데이터를 학습해서 수학적 확률에 기반한 가장 보편적이고 평균적이며 그럴듯한 정답을 도출해내는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평균적인 정답이요? 네. AI는 지치지 않고 연산할 수 있지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우울감이나 수많은 실패 끝에 작은 성취를 이뤄냈을 때의 가슴 뛰는 희열 같은 건 경험하지 못합니다. 즉 AI에게는 주관적인 서사와 필사적인 결핍이 없습니다. 결핍이 없다와 닿네요. 이 책과 인설지인 커리큘럼이 22년간 집요하게 파고든 질문들, 너는 누구인가, 너의 비전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결국 정답이 없는 주관식 문제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완벽한 스펙이나 AI가 도출한 최적의 직업 경로가 아니라 오직 나만이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고유한 맥락을 발견하는 과정이죠. 그렇군요. 기술이 지식의 평준화를 가져올수록 이처럼 데이터나 알고리즘으로 치환될 수 없는 주관적이고 고유한 나에 대한 깊은 이해야말로 노동시장에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최후의 그리고 가장 강력한 차별화 포인트가 된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면서도 동시에 묘한 해방감이 느껴집니다. 그동안 우리는 취업 시장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에러 없이 일하는 기계 같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해 왔잖아요. 네, 스펙 쌓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진짜 기계가 등장해서 그 역할을 완벽하게 대체해버리니까 오히려 우리는 다시 가장 인간다운 잉여로움과 주관성을 무기로 삼아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온 거네요. 자, 그럼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본 국민대학교 인설진 수업의 50학기 대기록, 그리고 시대 흐름을 읽어낸 신간, 내 인생, 이제 감잡았다의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결론은 명확해집니다. 세상의 산업 지형도가 어떻게 뒤집히든 스탠포드나 하버드가 어떤 화려한 기술 트렌드를 쫓아가든 험난한 커리어의 파도 속에서 휩쓸리지 않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단단히 쥐는 해법은 바깥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다는 거군요. 네, 정답은 철저하게 내 안으로 파고들어 나를 깊이 탐색하는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여정 속에 있었습니다. 2004년부터 무려 2만 7천 명이 넘는 청년들이 직접 부딪히고 깨지며 증명해낸 이 거대한 실증적 데이터가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식의 유효 기간이 그 어느 때보다 짧아진 지금 가장 변하지 않는 확고한 자산은 나 자신에 대한 이해력입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논의를 함께 따라와 주신 청취자님들께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조금 도발적이면서도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 남기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앞서 우리가 살펴본 자료들의 결론처럼 AI 시대의 가장 파괴적인 경쟁력은 나를 깊이 이해하는 인간 본연의 가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언젠가 당신의 직무 스킬, 당신이 가진 지식, 심지어 당신의 논리적인 사고방식이나 기획력마저 인공지능이 완벽하게 모방하고 더 빠르고 저렴하게 대체할 수 있는 미래가 당장 내일 온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상상만 해도 아찔하네요. 그때 기업들이 이력서나 링크드인의 화려한 스펙 칸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당신만의 뼈아픈 결핍, 남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당신만의 엉뚱하고 독특한 취향, 혹은 정답이 없기에 끝없이 헤매며 상처받아야만 했던 그 지극히 주관적인 자아 탐색의 방황 그 자체가 네. 어쩌면 AI는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이 세상 유일무이하고 대체 불가능한 당신만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당신의 이력서에서 가장 지우고 싶었던 그 방황의 시간들이 사실은 당신을 지켜줄 최후의 보루였다면 말입니다. 하던 시대에서
우리의 결핍과 주관적인 방황이 오히려 기계와 우리를 구별짓는 완벽한 무게가 된다는 통찰. 오늘 탐구한 이 자료들이 여러분의 커리어와 삶의 방향성을 재조정하는 데 강력한 렌즈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청취자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지식의 지평을 넓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넘쳐나는 정보들 속에서 여러분의 시간을 가치 있게 만들어줄 통찰력 있는 자료들을 꼼꼼히 챙겨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커리어가 흔들림 없이 나만의 궤도를 찾아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심층 탐구 시간이었습니다.